그 다음 소식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에요. 현재 스위치, 이제 뭐, 스위치 프로든지 아니면 그냥 다음 2세대 스위치든지, 닌텐도 스위치든지 뭐,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올해는 새 하드웨어 발표가 없을 거라고 닌텐도에서 밝혔고요. 그리고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스위치 라이트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 개선판 스위치, 그 말인즉슨 기존 프로세서의 공정을 낮춰서 배터리 효율을 높인 스위치 개선판이 작년 이맘때쯤에 발표가 났었죠. 7, 8월에. 라이트도 7월 말쯤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, 공정 개선판도 8월쯤부터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, 하여튼,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발표가 없는 걸 보면은, 딱히 지금 진짜 올해는 뭐가 발표가 없을 것 같은데, 지금 그래서 관련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, 스위치가 엔비디아를 버릴 거다라는 소문이에요. 그래서 원래 지금 스위치는 엔비디아 테그라 X1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, 좀 약간 커스텀을 하긴 했지만,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CPU는 삼성 엑시노스 기반으로 갈 거고, 그 다음에 GPU는 우리 땅콩님과 닥터몰레님 좋아하시는 AMD의 라데온 그래픽을 쓸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게 얘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라데온이 아니라 라이젠일 텐데요. 뭐 그냥 AMD를 전반적으로 좋아하시니까요. 뭐 하여튼데 다 싸다 봐서 하여튼 그게 이거를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삼성이 AMD랑 협력을 해서 엑시노스에다가 라데온 그래픽을 탑재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RDNA2 기반 꾸준히 나온 떡밥이죠. 근데 이미 협력을 발표를 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첫 결실? 물론 노트 20부터 뭔가 나올 수 있지만 노트 20이 지금 엑시노스 990인가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실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도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엑시노스 CPU 플러스 AMD 라데온, 그렇게 되면은 AMD가 메이저 콘솔 3개의 모든 GPU를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네요. 지금 뭐 엑스박스 1도 그렇고 시리즈 X도 그렇고 PS4랑 5 다 AMD GPU를 쓰죠. 뭐 물론 APU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쓰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네요. 아마 제 생각에는 닌텐도가 엔비디아를 버리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뭐 테그라 그 뒤로 X2라는 게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 뒤로 뭐가 딱히 없었고, 엔비디아는 사실 요즘 콘솔 시장보다는 자동차 시장 같은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뭐 자동차랑 서버 쪽, 그 뭐 암페어 이런 거 팔죠. 암페어 서버 그런 거 하나에 2억 이러니까. 그래서 지금 그냥 뭐 테그라, 사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테그라를 가져다 쓴 이유가 원가 절감이 이유가 아니었을까. 그때로만 해도 이미 나온 지 꽤 됐었죠. 2, 3년 됐었죠. 나온 지, X1이 실제로 나온 지. 뭐 스위치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. 그러니까 뭐 그렇게 2, 3년 되면은 사실 뭐 원가 절감이 상당히 되니까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가를 맞추려고 좀 싼 거를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, 이번에는 조금 뭐 그로 인해서 좀 성능 페널티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스위치가, 그래서 좀 그 일을 만회해 보고자 좀 이번에는 좀 새 거 나름 신상을 가져다 쓰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커스텀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특히 아무래도 닌텐도 쪽에서도 좀 대응을 하긴 해야겠죠. 지금 뭐 PS5나 아니면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, 물론 스위치로 그 수준의 그래픽을 따라잡는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아무리 그 뭐 게임성이 중요하고 뭐 하드웨어 성능보다는 게임성이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 뒤처지면 안 되죠. 이게 왜냐하면 개발자들의 자유도를 제한시켜요. 하드웨어 성능은.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게임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PS5나 엑스박스용 게임을 개발할 때는 개발자들이 이제 최적화할 시간에 좀 더 이제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창의적인 그런 요소들,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반면에,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를 집어넣으려니까 성능이 부족하다. 혹은 또 이제 그 요소를
지금 이것만 해도 성능이 부족해서 최적화하느라 이제 그거 할 시간을 까먹는다.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사실 그렇죠. 전 세대 PS4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. CPU 성능이 너무 약해서 개발자들이 그 CPU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창의적인 요소들을 게임 내에 넣기가 힘들어서 이게 전반적인 게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. 네. 그거는 뭐 AMD 잘못이기도 하고 젠 나오기 전에는 CPU가 좀 하자가 있었으니까. 약했던 건 사실이니까. 예. 그래서 뭐 오픈월드 구현하는데 AI들이 너무 똑똑하게 못 만든다. 아니면은 예. 오브젝트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파이널 판타지 얘기였나?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개발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게임성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그 최적화 작업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하죠. 전혀 안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고.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최소한 1080p 60Hz는 돌아갈 성능을 해줘야 되지 않나. 아, 그렇죠. 예. 모바일 기기니까 100번 양보해서. 지금은 사실상 720p인데. 다 거의 그렇죠. 예. 뭐, 사실, 그렇죠. 스마트폰에서도 1080p에 막 60은 진짜로 거의 아이폰만 봐도 1080, 하긴, 사실,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사실 1080p도 안 됩니다만, 해상도가. 근데, 일단은, 그래도 1080p에 60프레임은 거의 문제없이 뽑아주는 다 하드웨어는 나오잖아요, 요즘은. 근데, 그렇죠. 네, 근데 뭐, 닌텐도 스위치는 당연히, 그거는 바라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. 아마, 물론, 지금 뭐, 스위치의 그 가격 타겟팅을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디튠을 많이 하긴 할 거예요. 근데, 그래도 최소한, 요즘 시대에 300불짜리로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면은 사실, 이게 대충 3년 전 하드웨어보다 훨씬 나을 거거든요. 스위치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사실 테그라 X1 그 단가로 스위치 해서 지금 닌텐도가 얼마나 마진 조화를 외치고 있겠어요. 그동안 그만큼 단가가 엄청 낮아졌을 텐데. 그 단가, 그 갭을 어느 정도 줄이긴 줄여야겠죠? 어떻게 보면은. 그래야 다시 또 그 사이클이 원래 게임 콘솔의 그 역사는 사실 그 단가 레이스는 사실 뭐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,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엑스박스 때랑 PS3 때 막 처음에는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했죠. 단가가 안 나와서. 네. 뭐 하여튼데.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 같아요. 만약에 삼성 프로세서가 닌텐도 스위치에 들어간다 하면은 뭐 그것도 되게 재밌는 소식이 될 것 같고, 작년에 있었던 이시국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도 참 재밌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. 그 일본 제품 불매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한국 부품이 들어갔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. 네. 그다음